정찰 위성 1호기 만리경 1호가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평을 했죠. 이 평가가 나오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작업에 착수를 했고,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NSC 상임위를 열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규정한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반도가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들어가는 것인지 오늘은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긴급진단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만리경 1호 1차도 실패했고 2차도 실패해서 3차도 쉽지 않을 거다 했는데 성공했어요. 러시아 도움이 컸습니까? 그런데 네. 1차 때 실패한 거는 이게 3단 로켓 중에 1단, 2단 분리 과정에서 실패한 거고, 네. 두 번째는 1단, 2단 분리는 성공하고 3단 분리에서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성공할 차례에 근접하는 건 맞죠. 네. 계속 단분리 될 때 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네, 기술적 문제. 그렇다면 북한이 이 로켓의 어떤 문제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면 저는 그다지 이상할 것이 없다. 러시아는 그 북러 정상회담을 9월 13일 날 했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에 들어왔다 그러는 게 빨라야 10월인데. 네. 그러면 한 달 동안 도와줘봤자 얼마나 도와준다고. 그 복잡한 로켓, 위성 탑재체, 그 다음에 기술적 조언을 해도 그걸 해석해서 적용하기까지 엄청난 세월이 걸리는데 이걸 한 달 만에 러시아가 문제 해결을 다 해줘서 성공했다? 에이, 이거는 좀 오바다. 네, 그건 오바고. 네. 그러나 일단 조언을 해주는 건 도움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북한 기술이 성공한 거로 봐야 된다. 북한 아니면, 기술의 성공이다. 예.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예. 일찍부터 훨씬 이전부터 마이크 좀 의원님 갑자기 좀 땡겨서 훨씬 이전부터 러시아가 들어와 있다든가 네. 뭐 이런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10월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한 달 만에 뭐 도와줘봤자 얼마나 도와줬다고. 이거는 성공이 맞고 발사 맞다. 성공이고 예. 이제 두 번째가 남아있죠. 위성이 제 기능을 하느냐. 위성의 기능.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쏘는 거는 성공을 했고 쏘는 건 성공한 걸로 보여집니다. 보이고, 그리고 지금 아무도 네.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디서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찾고 있는 거죠. 뭔가 예. 제대로 날아가고 있는지. 예,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우주에는 뭐 비행 물질 하도 많으니까 예. 거기서 찾고 있는 거죠. 신호도 이제 뭔가 감지가 되면 그때는 달라지죠. 이제 지상으로 신호를 보낼 거니까. 네. 예. 그 이제 태양 전지판을 통해 가지고 출력이 나와야 이 송신 출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 쏘기는 쏘고 쏜 거는 확인이 되는데 그게 성공해서 만리경 1호가 실제 송수신을 하면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요걸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요게 만리경 1호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그 30일 날 발사 예정인 거 있잖아요. 정찰 위성 425. 예,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성능의 차이나 뭐 이런 게 비교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물론 재원은 알려져 있진 않아요. 네. 대략적으로 우리가 볼 때 네. 도대체 나는 그 군의 말 참 믿을 사람 없다는 게 내가 아니 3월에 실패하고 8월에 실패했을 때 뭐라 네. 그랬습니까? 특히 8월에 서해에서 잔해물을 수거하는데 성공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건졌어요. 그리고 군에서 뭐라 그랬냐? 야, 이거 성공해도 별거 없다. 이거 보니까 해상도가 네. 이게 카메라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3m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그 첨단 위성은 5cm, 6cm 단위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예. 요 컵이 한 넓이가 10cm 된다고. 예. 그러면 점 2개를 찍을 수 있는 거지. 오. 그런데 3m라 그러면은 자동차 하나가 픽셀 점 하나니까 예. 이게 자동차인지 뭔지 이제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센티미터, 요 컵의 절반 정도 단위로 픽셀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컵이라는 것까지 알겠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발사해서 성공해도 저거 군사위성으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해서 천하태평하던 합참이
어찌된 일인지 네. 이번에 3차 발사에는 중대한 위협이라 그러면서 네. 하루아침에 180도 정보평가를 바꿨어요. 그러면은 8월에 그 로켓에 실은 위성하고 달라요? 이번에 실은 로켓의 위성하고 네. 뭐가 다르냐? 그건 그때는- 모른대. 그때는 천리경이었나?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아니 만리경이던데 어떻게 같은 군이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합니까?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 예. 그러니까 미친겨. 내가 보기에. 아니 네.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석 달 전 정보평가가 이렇게 바뀌어? 자, 이게 일단 말이 되냐고 이게. 정보평가가 석 달 만에 바뀐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중대 위협이라고 했어요. 네. 어느 정도나 중대 위협에 실체가 있는 아니 겁니까? 위협이 3m. 아니라니까. 3m급인데. 예. 3m. 그러면은 이럴 가능성은 있겠죠. 러시아가 네. 고성능 카메라를 아, 줘서 그걸 장착해서 그러느냐? 네. 이것도 한 달 만에는 불가능해. 그러면 위성 설계나 다시 해야 돼. 그 통신 프로토콜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북한이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 그러고 예.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이게 시기가 너무 빠르다 이겁니다. 빠르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두 번, 세 번 계속 쏘면 진화는 되겠지만 네. 아니 이게 어떻게 8월에는 그래 군사위성으로 가치가 없던 게 갑자기 중대한 위협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거기다 군 근거 당국이 제시를 못해. 그러니까요. 근데 왜 갑자기 중대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9.19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하는 것까지 상정했을까? 이거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그럼 바뀐 걸 따져봐야 되겠네. 네. 우선 그 군 인사 전원 물갈이가 됐어요. 그렇죠. 고위 장성들. 예.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예. 이거 쓸모없는 그 위성이라고 말하던 합참 작전본부장, 다 나가. 합참의장 없어 지금. 예. 싹 바뀌었어. 는 예. 싹. 합참의 장관도 바뀌었고.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청문회 이제 할 청문회 겁니다. 중이고. 예. 그런데 전부 비전문가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합참 경험이 없는 뭐 해군 작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의장 차장으로 와가지고 네. 하루아침에 정보평가를 바꿔? 나 이거 직권남용이라고 봐요. 야, 직권남용이다. 근거도 없이 이거 뭔 소리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네. 군사합의선 무력화가 신원식 장관 취임 일성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걸 갖다가 저기 하도 군사합의선 무력화하는 명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군사합의선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 군사정찰위성에 갖다 붙인 거예요. 도대체 군사정찰위성하고 남북군사기본합의성은 무슨 관계가 상관이 있는 거죠. 거기엔 군사위성의 군자도 안 나와. 예. 정찰 위협. 아무 상관없는 걸 갖다 붙이니까 이 위협을 키운 거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 아니냐. 한국이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싶은데 적당한 명분이 없어서 찾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북한이 군 정찰 위성을 쏘네. 근데 이게 성공을 했다고 하네. 어머 오늘부터 중대 위협이야. 네. 라고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영국에 황금마차 타고 지금 국빈 방문 중인 중대 위협인데 거긴 왜 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보의 중대 위협인데 지금 만찬하고 막 그러고 있는 아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자들이 하는 짓은 앞뒤가 안 맞으니까 네, 앞뒤가 맞아야 우선 되는데. 군사합의선하고 위성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군사합의선은 우리나라 접경 지역이나 접경 수역에서 네.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남북의 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네. 군사합의서예요. 그렇죠. 근데 저쪽에 어디 그 멀리 동창리 이런 데서 저기 신의주에서 이번에 쌌다고 그러는데 신의주가 뭐 접경 지역도 아니고 거기서 뭘 쏘든 말든 그거하고 군사합의서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무슨 관계가. 일종의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아니 거네요. 그러니까 꿰맞추기. 지가 마약 하고 싶으니까 네.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 내가 사업도 실패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잘못돼서 나는 마약을 한다. 뭐 이런 식이요 얘기가.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일이다.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마약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내가 지금
뭐좀 논평을 해석을 하지. 하든지 논평을 하든지 내가 하는데. 근데 지금 당장 군사합의를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 물론 이제 북한도 군사합의 안 지킨다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고 네. 그렇긴 하지만 우리라도 이걸 지켜서 서로 침해가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가드를 스스로 내려버린 격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꼭 악의적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니라 네. 논리적으로 보면 아니 범법자가 법을 어기면 법을 없애줍니까? 북한이 어겼으면 네. 어긴 것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 규탄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군사합의서고 우리의 무기인데 예. 북한이 군사합의서를 어기니까 규칙을 어기니까 그럼 그 규칙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갑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법률과 정부가 그런 식의 발상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요즘 마약이 많이 확산되던데 그러면 마약 금지법 없애야 됩니까? 저기 수원지검 차장 검사가 뭐 동생이 마약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단속 안 해야 됩니까? 처남. 예. 처남입니까? 예. 동생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말이지 도대체가 법과 규범에 대한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이해도 참 개탄스럽지만 또 어겼다고 뭐 3,600회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북한의 포가 갱도에 갇혀 있어요. 네. 밀봉시켜놨다고 군사부대에서. 예. 그런데 습기가 찰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성능이 확 떨어지고 녹으니까 예. 가끔 갱도를 개방해 정비를 하거든요. 예. 말리고 통풍하고. 예. 그때 햇빛에 나와 말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가 세탁기에서 세탁을 해서 탈수기 돌렸어. 그러면은 놔둡니까? 건조기로 옥상에 됐어. 가서 널든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빨래 넣는 거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예. 하도 이런 일이 많아서 우리가 통지문을 보내면 이거 지금 정비 중이다. 네. 그러면 서로 묵인하고 이해를 한 거예요. 왜? 위협이 아니니까. 예. 아니 다 위반이라 그러면은 예. 그 위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협적 행동이냐 아니냐 의도성을 분석해 봐야 하는 거지. 예. 그리고 그렇게 위반해서 없애고 무력화했다 그러면 정전협정은 남북 쌍방이 200만 회 넘게 위반했어요. 200만. 네. 그러면 그건 왜 안 없앱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전협정을 먼저 없애야지. 그것도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 큰일 나죠. 네,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엔 사령관이 잡아먹으려 그러겠죠. 예. 유엔 사령관 앞에 가서 깜빡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전협정은 왜 놔둬?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1조 사망 이거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요것만 부분적으로 무력화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무슨 합의서가 무력하면 무력하고 아니면 아니지 조항별로 나한테 유리한 것만 무력화하겠다 그러면은 북한이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렇게 드론 왕창 띄우죠. 저쪽도. 아니 우리만 드론 띄웁니까? 드론 북한에 왕창 드론 띄운다. 없어요. 작년 12월 5일 날 북한 5대가 넘어왔어요. 네. 그중에 용산 휘젓고 갔습니다. 용산까지 왔어요. 네. 그때 그것도 모르고 대통령 개사진 찍고 있었잖아요. 저기 수석보좌관 회의 때 네. 입양한 게 기념사진 찍던 그 시간에 와 있었던 거 아니야 실제로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네. 우리가 어쨌든 가드를 먼저 내린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군사합의 1조 3항 요것만 딱 체크해서 원포인트로 효력 정지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북한의 대응은 드론 왕창 띄워서 그러면 사실상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건 다 가짜 평화라 그랬기 때문에 네. 사실은 4.27 판문점 남북 합의도 예.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범에 칼질을 하고 손을 대면은 네. 그 시퀀스 일종의 그 흐름 자체가 예. 다 맘 놓고 무력화되는 니네만 무력화냐 우리도 한다. 뭐 이런 상호작용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제는 확성기 대북전단 문제 다 생기는 거죠. NLL 부분에서 긴장 조성되고 다 되는 거죠. 이게 심각한 그야말로 남북 간의 군사적 위협 또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내년 총선이 이제 5달 남았습니다. 네. 근데 늘 우리는 총풍, 북풍 이런 거 겪어왔어요. 네. 근데 또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정치에 활용할 가능성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보십시오. 네. 나는 이제 자멸의 길로 이 나라가 간다고 보는데
우선 미국이 나라가 아니라 정부 아니에요? 아니 뭐 어쨌든 어쨌든 예. 미국이 이걸 찬성하네요. 미국이 찬성하지 않는다. 아니 동의한다는 걸 지금까지 한 번도 입장을 내는 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상세히 설명했는데 이거 무력화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잘 경청했어. 이게 입장의 전부예요. 끝. 이 얘기는 동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의. 예. 예. 아니 그랬고 저기 뭐냐 그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힘들고 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힘들고 또 전쟁 나?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이제 중국하고 화해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거든. 예. 에이펙 회의에서 아주 잘 지내기로 했단 말이요. 그리고 시진핑이 대만 무력 침공 안 하겠다. 뭐 몇 년이란 단선 달았지만. 그다음에 저기 군사 한라인도 개설하고 회복하고 다 잘 되고 있는데 아 왜 여기서 혼자 지랄이냐고. 아이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 예. 아, 내가 오늘 조금 나 흥분하셨어. 예. 아니 다들 지금 주변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전부 관련국들이 자제하고 있는데 왜 혼자서 이렇게 깽판을 놓냐고.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도 좀 같이 연동해서 좀 여쭤볼게요. 영국 국빈 방문 전에 텔레그래프하고 서면 인터뷰를 해가지고 북한과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 국제사회 평화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니 지랄을 지랄이라 그러지 뭐 알지라 그래. 그럼 김종대 의원님 잘하셔. 계속 하셔. 계속. 욕할 때는 해야 돼야. 정권이 바뀌었나? 그동안은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게 비판적인 태도고 양안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국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시기였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발언까지는 뭐 이해는 할 만해요. 이해는. 근데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달라고 뭐 한마디 부탁을 한다거나 그 이해가 다르니까 쟤들은 안 뭉쳐 이 얘기거든요. 듣기에 기분 나쁘죠. 안 뭉쳐. 니들은 그렇게 한미일같이 안 뭉쳐. 이해관계가 달라. 그런데 다른지 같은지 어떻게 알아? 원래 올해 북중 간에 국경을 다 개방하기로 지금 합의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중 간에도 새로운 관계 설정이 다시 리셋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러시아하고 중국은 지금 전략적 연대 단계. 그렇죠. 아니 하고 말고는 그쪽에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데 대통령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한다거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거나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냈으면 이해가 가. 근데 그냥 다르다 이러고 뒷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왜 남의 머릿속을 우리가 판단하냐고. 그 다음에 대만 문제 꺼내고 남중국해 꺼낸 건 실수죠. 지금 봉합이 다 됐는데 미중 간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정부는 대한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대한이 아니라 대만해협. 대만. 그다음에 남중국해를 포함한 영내의 규칙 기반 해양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규칙에 기반한 질서라고도 그러고 몇 마디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언필칭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국 견제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쓴 건데 지금은 다 봉합돼서 아무도 그 말 안 해. 안 하는데 혼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뒷북인가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죠. 이번에 혼자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도 만나고 일본도 만나고 다 만나고 그다음에 뭐 그 기업가들 줄을 서서 시진핑 주석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67초? 64초? 뭐 이렇게 64초. 악수만 하고 말았다. 근데 이거를 또 성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도 저번에 바이든 48초 만난 거에 비하면은 일치월장 발전했지. 불경 20초 가까이 더 봤어요. 20초가 어디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저렇게 텔레그래프 인터뷰를 해버리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나온 반응이 이건 당사국들 문제니까 너는 참견하지 마. 이게 외교부 대변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작년에 우리가 중국하고 막말을 주고받고 거기에서 중국이 발끈하면서 부용치회라는 단어를 쓴 거 있어요. 부용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치회는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용치회.
이거를 속된 말로 이건 중국에서 굉장히 그 욕으로 쓰는 말이에요. 입 딱 치고 가만히 있어. 이 뜻이야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하도 표현이 심하니까 저기 주한 중국 대사를 우리가 초치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요거잖아. 네. 근데 이번에 말은 그렇게 험한 표현은 안 썼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근데 말입니다. 지금 이게 외교도 그렇고 욕이라고. 그러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문제는 문제대로 못 풀고 뭐 풀릴 가능성이나 기대하기는 난망인 상황이고 꼬일 대로 꼬여 있고 이거 풀 수 있는 대안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 풀 생각이 있어야 대안을 찾죠. 윤석열 대통령을 시진핑 주석이 임기 내 만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아니 그런데 네. 이 저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여름인가 봄인가 내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중국이 우리한테 4대 불가 맞아요.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올 봄에 유진송이 와가지고. 예, 이게 한중관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은 당분간 단절이에요. 단절이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이게 고약하다 그러냐 하면은 예. 과거에 한중 관계가 긴장과 마찰이 있을 때 말입니다. 예. 반드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마늘 파동, 마늘. 뭐 무역 분쟁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사드를 배치했다든가, 뭔가 이 양국의 지도자를 뒤흔들 만한 대형 사건이 있고, 뭐 탈북자를 북송한다거나, 뭔가 이런 사건이 있어서 한중 관계에 마찰을 빚은 일은 종종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엔 사건이 아니라 말만 갖고 그때보다 더 심각한 단절이란 얘기거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외교라는 게 그렇게 일본이 중국 때리기를 하고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위협이라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랬지만은 그래놓고 다 찾아가잖아. 독일의 숄츠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다가 뭐 원래 기시다 총리도 지금 중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을 한 건데 저번에 자민당 고위 간부가 기시다 친서를 가지고 원래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어요. 친서를 이제 시진핑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다 해. 근데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중국 문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이거 다 상당히 어려운 거고 이게 5년간 계속된다고 했을 때 그 피해는 막대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한중 정상회담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산된 다음에 대통령실 해명이 특별히 할 말이 없었어. 아니 할 말이 중국하고 현안이 없어. 지금 현안이 문제가 없어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전략적 선택이었다. 난 참 도대체 이게 제가 참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입장인데 아니 저기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한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저기 왜 꼭 우리가 중국에 뭐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냐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하고 껄끄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외교는 포기란 걸 몰라요. 네. 외교는 포기가 없다. 포기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노력이 왜 잘못된 겁니까? 지금 얼마나 한중 간에 그 협력하고 풀어야 될 현안이 얼마나 산적해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고 영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영국 가서 갑자기 느닷없이 한영연대를 주장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영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보와 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혈맹의 동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입니다. 그런 얘기는 전화로도 그냥 해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틀랜틱 그 챕터라고 2년간의 그 대서양 헌장이라는 걸 작년이네. 그 저기 바이든하고 그때 모리스 존슨 총리하고 그 체결한 적이 있는 건 내가 그때 대서양 그 헌장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처칠 수상 이래로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뭐 이런 거는 내가 이해가 가.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영국하고 안보 협력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오늘 김종대 의원을 모신 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니까. 그럼 영국 항공모함이 뭐 저기 한미일 군사훈련할 때 뭐 오겠다는 얘기인지. 뭐야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요. 뭘 안보 협력을 거기까지 가서 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 안보와 정치 안보와 영국하고 그렇게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관심이 많았죠. 영국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공감되다 그러면 그걸로 됐지. 또 나토 정상회의까지 가서 다 공감대 했으면 그것도 됐지. 네. 굳이 국빈 방문을 또 가서 하자는 얘기는 뭐야? 요즘은 지금 저기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구조적 위협이라고 선언하고 작년 재작년에 네. 또 저기 폴란드 인근에 나토 신속대응군을 배치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전략 구상이 나왔는데 네. 지금 실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거 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인도 태평양 경제를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어서 동맹을 복원했다 그러면서 네. 가장 성과로 내세운 게 뭐냐면 IPEF였습니다. 인도 패시픽 이코노믹 네. 프레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으로 13개 국가가 맞아요. 인도 태평양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옛날에 그 오바마 대통령 때 했던 CPTPP 환태평양 포괄적 경제 맞아요. 공동체 이런 거를 대체하는 걸 바이든이 제시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해보자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 APEC에서 다 그 13개 회원국 불러놓고 바이든 대통령이 돌연 철회를 했습니다. 야, 안 되겠어. 왜? 그러니까 아니 이거라도 해가지고 미국 시장을 우리 우방국한테 좀 열어줄 걸로 우리는 저기 기대했는데. 기대하고 왔는데 왜? 그러니까 공화당 반대가 아니라 민주당이 반대해서 그러니까 이럴 수가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왜? 그러니까 대선에 별로 유리하지가 않고 국민들이 안 좋아한대.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늦게 나타나가지고 네. 바이든이 이거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인도 태평양의 기본 전제가 지금 다 무너진 거야. 네. 대만 해협에 아무 일 없어.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은 이제 말도 못 꺼내. 예. 그런데 그 안에 무역도 들어가 있지만 디지털 규범도 들어가 네. 있고 다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지난 1년 반 동안에 우리가 인도 태평양 부르짖었던 그 전제 조건들 다 헛수고가 됐네. 없어. 예.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손 털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네. 그리고 중국, 일본, 저기 미국이 짬짬이가 됐어요. 근데 우리만 혼자 앉아가지고 남중국해가 어떻고 대만이 어떻고 인도 태평양이 어떻고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 걸린 국익이 걸린 이 그리고 할 외교의 일이 없으니까 무대에서. 군사합의선을 무력화하겠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큰일인데.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그 순방 그 자체가 목적 아니냐라는 비판을 김창수 전 통일비서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9.19 군사합의도 이렇게 무력화하려고 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4.27 판문점 회담에서의 성과도 무력화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쭉 가면 군사적 충돌 위협은 올라가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 정부가 극심하게 고립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 윤 정부가 고립의 길. 예. 아니 지금 저기 우리 누리호 나로호 발사해준 러시아가 북한에 가서 위성 발사 돕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기술 조언을 하고 러시아가 예. 완전히 좋네. 남도 도와주고 북도 도와주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원래 북한은 러시아하고 한국이 좀 누리호 나로 개발하는데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남한의 로켓 능력이 예. 현 주소가 북한의 정보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큰 안보의 손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를 관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당연하지. 그거 그러니까 더군다나 입이 아파요, 입이 아파. 북러 정상회담 설명하러 오겠다는데 왜 또 내쫓아? 그러니까요. 아. 참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외교에서 고립의 길을 자초하고 스스로 왕따가 되기로 결심했나? 셀프 왕따죠. 셀프 왕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려주세요.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좀 하세요. 무식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 말 못 알아들 거고 주범은 김태호 차장이에요. 전화 좀 하세요. 아시잖아요, 김태호 차장. 김태호하고 MB 때부터 악연이죠. 예. 전화 좀 한 번은 하셔가지고. 그 신문사에서 외교안보 보수진보 패널 양자 토론으로 지상 논쟁을 하기로 했는데 네. 둘 다 섭외가 된 거예요. 예.
근데 김태호가 진보 패널이 김종대라는 거 알고 보이콧 해버렸잖아. 구원까지 있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앙일보에서. 그래서 기획이 무산된 적이 있어요. 아이고야, 그랬구나. 어쨌든 오늘 긴급하게 진단을 좀 해봤는데,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상황은 매우 녹록치 않다. 그리고 잘 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합참의장도 공석이고 말이죠. 네. 예.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은 신원식당 뭐 부임해도 별 도움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워낙 그 합동작전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로 참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박일봉님께서 김종대 의원님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국회로 가시라고. 예.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예, 국회로 가셔라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웃과 잘 지내는 게 외교다. 평화 정책은 민주당이 찐, 뭐 이런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오셔서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